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1회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모든 걸 의심하는 프로파일러 아빠와 거짓말이 특기인 사이코패스 딸이라니. 와, 이거 뭔가 명작의 향기가 난다. 이거 엄청날 것 같다. 오랜만에 쫀득쫀득한 추리물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멱살 잡고 덤빌 각오가 없으면 이 드라마 안 보는 게 맞는 거죠. 저도 다꾸가 취미입니다만 다꾸하는 감성 프로파일러와 존경하는 선배 태수에게 혼난 후 짜릿함을 느끼는 프로파일러와 딸과 아내를 포함해 세상 모든 걸 의심하는 프로파일러라니 범죄 수사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재미있게 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시신 없는 사건과 관련되어 방화된 차가 있었던 곳에서 발견된 빨간 실은 하빈이의 가방에 매달려 있는 빨간 손뭉치 키링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데요. 하빈이의 핸드폰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곳이 불이 탄 차가 있었던 곳이고, 전날 밤 하빈이의 핸드폰에 장태수의 전화가 울렸을 때 여자 목소리가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뼈가 굵은 남자로 추정되는 손이 하빈이의 핸드폰을 주었던 걸 보면 하빈이는 아마 살인자라기보다는 목격자였을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1회 엔딩에서 하빈이는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불이 될 때를 기다렸다가 빨간불로 변한 후 일부러 도로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빈이는 도대체 왜 일부러 그곳에서 캐리어를 끈 채로 교통사고를 당해야만 했을까요? 사실 하빈이가 수학여행을 간다고 캐리어를 끌고 다닐 때부터 오바쟁이인 저는 저 캐리어 안에 토막난 시신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부터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시신이 있었다면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났을 테니 그건 아니겠죠. 또한 장태수의 차 트렁크에서 하빈이가 캐리어를 꺼낼 때 가뿐하게 들었던 걸 보면 캐리어 안에 시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창고 안에 흥건하게 있던 피해 주인은 누구이고 범인은 시신을 어디에 유기한 걸까요? 그럼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1회 떡밥들로 성급하게 추리해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장하빈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려서부터 하빈은 태수가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피칠갑 현장 사진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았고, 시체를 왜 토막냈을까? 배는 왜 갈라봤을까? 이런 태수의 메모 속 질문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시체를 토막내야 옮기기 쉬울 테고 배를 갈라본 건 궁금해서 뻐꾸기식에 뜯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하빈의 동생 하준이가 죽는 사건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이외 예고를 보면 하빈이가 장태수에게 하준이 말이야 진짜 사고였을까?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하준이가 사고로 사망하자 태수는 자신의 어린 딸 하빈이 동생을 죽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한 것 같습니다. 태수는 하빈을 경찰서에서 봤을 때, 학교 앞에 데려다 줬을 때 계속 하빈의 입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아마 하빈이가 거짓말을 할 때 짓는 특유한 표정을 태수가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하빈의 동생 하준이가 죽었을 때 태수는 하빈의 난 아무것도 못 봤다 등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눈치채고 자신의 딸이 동생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했던 게 아닐까요? 한편 1년 전 사망한 하빈의 엄마이자 태수의 전처인 윤지수도 하빈이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하빈이의 동생이 사망한 후 윤지수는 딸을 의심하는 남편에게서 딸을 떼어놓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고 태수와 이혼을 했죠. 하지만 홀로 하빈을 양육하며 어쩌면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윤지수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으며 내 딸은 남들과 조금 다를 뿐이라고, 내가 더 노력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윤지수는 사망했는데요. 과연 하빈이는 자신의 동생과 엄마의 죽음에 무고할까요? 한편 장태수에게 핸드폰을 압수당한 하빈은 그날 저녁 아버지의 서재를 뒤져 핸드폰을 찾아내고 새벽 3시 18분에 온 문자를 확인합니다. 010-0477-28232 보낸 문자의 내용은 너 그러다 진짜 뒤져 당장 전화해 라는 협박이었는데요. 장태수가 알아본 바 이 핸드폰은 대포폰이었어요. 자, 그럼 장하빈은 도대체 누구의 핸드폰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협박 문자는 과연 하빈이에게 보낸 문자인 걸까요? 전 이 대포폰의 주인이 바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피해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회에서 등장한 사건은 총 2가지입니다.
무연산에 안매장된 백골 사체 사건과 시신 없는 사건이죠. 전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하빈이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하빈이가 사람을 죽인 범인이나 단순 목격자라면 드라마가 너무 뻔해질 것 같더라고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겨서 범인을 돕고 있는 조력자라면 오히려 드라마가 더 재미있어질 것 같은데요. 한편 하빈이가 수학여행을 간다며 큰 캐리어를 끌고 집에서 나간 날 저녁 창고에서 여자의 시신을 처리하려던 사람의 운동화는 남자 신발이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다른 곳에서 죽인 후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창고에 왔죠. 범인은 범행 도구는 물론이고 시신을 토막낼 도구들과 구덩이를 팔 삽까지 준비해와 시신을 토막내어 인근에 묻기 위해 구덩이까지 팠어요. 시신을 묻기에 구덩이 크기가 잦았던 건 시신을 그대로 묻는 게 아니라 토막낼 것이기 때문이었고요. 하지만 범인은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시체를 묻지 못하고 피를 치우지도 못하고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변수는 아마 장하빈의 등장이겠죠. 지하철에서 가출팸 여자의 둘이 핸드폰을 훔치는 걸 목격하게 된 하빈이는 가출팸 애들이 도둑질한 것이 들통나려는 순간 핸드폰에서 비상벨을 틀어 아이들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자신도 가출을 하고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며 가출팸 애들을 따라 그 아이들이 지내는 모텔까지 따라갔었죠. 하지만 어쩐 이유로 하빈이는 두 여자아이들과 몸싸움을 했고 다음날 하빈이의 가방에는 누군가의 대포폰과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마 하빈이는 경찰서에 갔던 그날 밤 가출팸 애들 중 한 명의 핸드폰을 우연한 기회에 획득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싸우다가 떨어뜨린 핸드폰을 주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돈 봉투는 핸드폰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빈이와 함께 하교를 하던 남자아이가 준 돈이 아닐까 싶은데요.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하빈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설정이더라고요. 하빈이가 독립을 하기 위해 동급생들에게 돈을 받고 수행평가 같은 걸 대신 해주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빈이는 가출팸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돌려주려고 그 산에 갔다가 시체를 유기하려는 장면을 목격하고 미친 듯이 도망을 쳤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무연산에 매장된 백골 사체는 매장된 지 약 1년 정도 된 키 168cm 정도의 10대 후반의 여성으로 추정되었어요. 유류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범인은 피해자의 가방과 핸드폰 등을 없앴거나 따로 어딘가에 보관해 뒀을 겁니다. 또한 백골 사체의 뼈에는 외상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뼈만 남아 있었기에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이 아니라면 사인을 추정하기도 어려운 상태인 거죠. 경찰은 1년 전으로 학교에 무단결석을 하고 있는 아이들 리스트를 추리고 있는데요. 1년 전에 묻힌 백골 사체와 시신 없는 살인사건, 둘 다 같은 사람이 범인일 것 같다는 생각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장태수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범인이 범행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혈흔만으로 피해자를 특정 지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에 피보다 더 급하게 처리해야 할 다른 증거를 불태우기 위해 난로를 훔쳐갔다고 말이죠. 그런데 또 창고에서 시신을 토막내어 유기하려 했던 사람이 꼭 피해자를 죽인 범인이라고 볼 순 없을 겁니다. 죽인 사람과 유기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전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